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사실은 그저께 저희 대학에 개강을 하느라고 2학기 개강하느라고 준비 관계가 제 두 과목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저희 회원들이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교수님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얘기하셨던 그 3기 신도시에 관련돼 있어서 인생 역전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래가지고 야 한번 해봐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서부권을 좀 잡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여력이라든가 또 제 제자나 회원님들의 그 여력을 봐가지고는 어느 것이 좋은가라고 그래가지고 골라봤을 때 이 지역을 갖다 해놨는데 우선 저희 1기 신도시 보면 일산, 고향 이제 일산 신도시가 있죠. 2기 신도시가 이제 파주는 머니까 좀 빼자.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뭐 김포구 동격입니다만 같이 집어넣으면 김포 파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검단 신도시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 봐보면은 창릉지구, 계양지구, 대장지구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부천시에서부터 이제 고향 파주까지 그 사이까지 반경 보통 5, 6km 길게 잡아봐야 8km 이내에 8개의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창릉 신도시라든가 또 계양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검단이라든가 아니면 대장 신도시까지 합치면은 4개 신도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건 검단 신도시, 3개 신도시는 이제 삽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다라고 그러는 건 어떻게 되느냐? 제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렸죠. 부르도자 소리라고 그랬어요. 땅을 뒤집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된 아주 단순한 진리로 보셔야 돼요. 땅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부르도자 한번 포크레인 한번 안 다니더라. 땅값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연 지가 상승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포크레인도 다니고 뭐 덤프 트럭도 다니고 뭐 다니고 어느 날 산이 없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라 그러면 땅값의 그 상승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자들이나 회원분들이 조그만 돈 가지고 인생 역전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요 지역을 골라서 사실은 참 한참 전서부터 금년 초서부터 이 지역을 집중제 스터디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방송을 해드리는 건 사실은 오늘이 9월 3일 날짜, 4일 날짜가 되는데 9월 7일 날 토요일 날 저희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야 돈 10,000원씩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마감이 안 됐으면 10,000원만 들고 오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방송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접 대면 관계로 설명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 계시면은 다음에 검색어로 황막사라고 치세요.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이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10,000원 가지면은 마포 가든호텔 건너편에 저희 황막사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인원이 차지 않았다 그러면 얼른 신청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0원이래 봐야 여러분 칼라 자료비도 안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제자나 저희 회원들에게 서비스 하는데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시거나 그러시면은 얼른 들어와 보시라라고 그런 거 가지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봐보면은 여기서 하나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통 얘기한 대로 강매역하고 그 다음에 화전역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어저께요. 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뭐 엊그제 만들었으니까 어저께 봤더니
좀 이런 말 하면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수백 명이 지금 얘기하는 유튜브로 해서 인터넷 방송 오는데 참 들어보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맨날 국가에서 발표한 정부 정책에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가지고 보편적으로 어딥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제가 우리 회원들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얘기한 강의하는 내용을 인덱스만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있는 게 어쩌면 땅을 그렇게 접근을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리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넘어가 보면은 우선 고향 창릉 신도시 봐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12월 달에 지구 지정 고시했습니다. 여기는 신도시는 3번에 걸쳐서 금년 5월 달까지 3번에 걸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를 볼 때는 이러한 도면들이 신기하시죠? 전혀 신기한 게 없어요. 관보 아시죠? 관보. 관보에 보면은 국가에서 결정해서 고시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날짜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20년 12월 내년도에 12월경에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2021년 7월서부터 승인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2020년 22년 7월서부터는 분양을 개시하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2029년도 앞으로 이제 10년 후까지는 조성을 맞춰 놓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봐보면은 246만 평인데 246만 평이다라면 검단 신도시하고 거의 비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 분당 신도시의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메모드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창릉 신도시 주변 요거까지는 다른 보통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설명해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자, 창릉지구가 나오면 여기 옆에 화정지구가 있습니다. 원흥지구, 삼성지구, 그 다음에 기존 칠학입니다. 이 기존 칠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저기 은평구 신사동에서 그 땡크저지선 넘어가죠. 서원흥으로 넘어가죠. 서원으로 넘어가면 거기 왜 맛집들이 많이 나오죠. 좌우측으로. 그게 지금 얘기한 기존 칠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변할 건가 예측을 해야 돼 있는데 예측한 방송을 제가 뭐 몇백 개 되는 3기 신도시를 다 뒤져본 건 아니고 국내의 매스컴에 유명하게 나오시는 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까지 또 그 다음에 자칭 타칭 토지 전문가라는 사람 방송 다 봤는데 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도 저한테는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덤벼든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저같이 분석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신 놓을 테니 한번 지금 나오는 인덱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땅은 이렇게 보셔라.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동지구가 있고, 여기 기존 취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덕은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변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와 함께 자,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관보에 고시된 건데 자, 이와 같은 창릉 신도시에서 GTX가 이렇게 해서 연신내역으로 해서 연신내역까지 해서 가운데를 관통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뭐냐면은 고향지구가 되죠. 공공특지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와 함께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이 요게 계양신도시, 요게 대장신도시가 되죠. 그리고 바로 위가 여기가 검단지구입니다. 검단지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지금 철도를 놓고 있는데 요 철도의 요 지점이
대곡지구입니다. 여기도 60만 평이나 됩니다. 엄청난 규모로 택지 개발하는데 이 모든 거를 갖다 다 묶어가지고 전체의 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은 공공주택지구는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특색이 뭐냐면 그린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린벨트를 분석할 줄 모르면서 지금 얘기하는 3기 신도시를 얘기한다는 건 그래서 제가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주변에 그린벨트 일반 택지도 아닙니다. 그린벨트를 분석할 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땅을 지금 사실 겁니까? 토지 사용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땅 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변으로 어떻게 번질 거예요? 어떻게 번지는 거는 제일 먼저 주변이 전부가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에서 내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연구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주변의 땅을 어느 쪽을 가서 여러분이 매수한다, 뭐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땅을 중개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땅을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자, 주변의 교통망도 이거 가지고 저거라는 건, 자, 여기서 이제 고양선이 신설이 됩니다. 이제 GTX 말고 여러분들 여기 은평에 가면 사절역이라고 있습니다. 응암동의 사절역이에요. 이와 같은 바로 뭐냐면은 고양선이 신설되는데,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자, 이와 같은 걸 생겼을 때는 벌써 어디냐? 머리 빠른 사람들, 지금 얘기한 유튜버 필요 없어요. 블로거 필요 없어요. 움직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최고예요. 벌써 응암동 일대를 가가지고 뭘 하냐? 연립주택을 매입하면 시작을 하는데, 금년 초만 해도 보통 연립주택들이 응암동이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4억 5천입니다. 약 2억 선 정도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디에 블로거가 이리저리 끼 맞춰가지고 삐까번쩍 그림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분석할 거예요? 여러분들 응암동 분석한 유튜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암동 분석한 블로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얘기하는 전문가들이나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세절역 응암동이라고 우리는데 이거 명지대 뒤쪽입니다. 명지대 뒤쪽에 그야말로 강북에서 또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야, 우리 뒤에 이와 같은 신도시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2억 5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금년 봄에 2억 5천이 지금 몇 달 만에 4억 5천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다 다 필요 없어요. 저처럼 대학에 나가서 강의한다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재테크를 잘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야 전문가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투자에 성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만 분석할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침에 쓴 겁니다. 하여 제자들과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분석해보세요. 지금서부터 여기까지 분석한 거야. 어디에서? 블로거나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분석한 거야.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제가 분석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자 이거야. 비용이래 1만 원에 10,000원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9월 7일 날 와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여기를 오려면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황막사를 치셔야 돼요. 황막사가 뭐냐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비영리 NGO 단체. 제가 20년 전에 한국인 최초로 중국의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은 장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최초로 주는 환경 대상을 받은 장본인이 접니다.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20년 됐습니다. 1999년도에서 2019년도니까 딱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은 매달 며칠 날 어디서 뭐 한다 라고 그랬는데 보통 비용이라 1, 2만 원뿐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 봐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야. 자, 여기서 대곡에서 소사 복선전철 이게 왜 나오느냐? 자, 제가 오늘 봤더니 2017년 3월 달에
3월 달에 제가 뭐를 했냐? 우리 회원들이나 제자들이 있는데 뭐 제가 저거 하겠어요. 야, 앞으로 3차 국가기관망 구축 사업에 의해서 현재의 저쪽에 편례지구서부터 뭐 해서 쭉쭉 개발 신도시 나오기 전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국가기관 철도 구축망 사업에 의해서 수도권의 순환철도가 기획되는데 이제 드디어 뭐냐면 본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시간 내서 가장 가까운 고양시에서 저기 송추, 일영, 장흥까지 우리 한번 외곽 순환 철도가 생기는데 우리 답사를 가자. 2017년 3월 달에 답사 갔다 왔어요. 그 선이 대곡역에서 소사까지 지금 김포공항 뒤쪽으로 공사 중입니다. 그게 대곡 소사 복선 전철. 이게 서해안 철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 철도 옆에다가 계양 신도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대곡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곡이 아니라 대장지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때 제가 이걸 검토를 했는데 요번에 날짜를 갈았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 2019년 5월 9일에 실시계획 변경을 5차례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 12월 31일 날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관보 보고 이거를 공부하려면 매일 관보 들여다보고 뭐 보고 그 다음에 고시 공람된 거 보고 그래가지고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게 정보예요. 어디서 옛날에 어디서 어디까지 뭐 논다 이거 절대 정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런 정보고 지금의 정보는 이런 정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와 같은 이러한 철도를 놓고 그러는데 이 철도에 여기 대곡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곡에서 화정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의정부로 해서 어디입니까 화성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한 바퀴 도는 철도가 생기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그래서 대한민국 지도가 쫙 그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굵은 선으로 철도, 고속도로 뭐 그래가지고 나와 있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면 우리나라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처럼 부동산의 헌법이 국토기본법입니다. 이 국토기본법에서 대한민국의 축은 20년 단위로 움직여라. 소위 말해서 다시 만들어라. 그 숫자가 내년입니다. 2020년에. 그래서 2020년 내년에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번엔 4차가 아니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돼요. 이 5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년도는 2040년입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가기관 구축망 철도에 대한 사업에서 바로 이 선이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2017년도에 신도시 생기는 건 몰랐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게 철도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지금부터 이거 준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때에 몇 번에 걸쳐서 저희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하고 이쪽을 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원래가 이게 철도망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보면 이 철도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삼릉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 공민항릉인가 아마 있는 데에서 여기 이 벽제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서울시립 화장장 아시죠? 바로 벽제 화장터가 있는 게 이 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산 역사의 후보지를 그래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 추정을 해놨는데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 그러면은 2017년도에 이 철도는 그냥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노선을 변경해서 이 정도의 역사가 들어갈 거다라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존에 있는 역사는 역사대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사는 역사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역사는 관산 역사가 새로 생길 거다라고 우리는 걸 추정을 해봐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그거는 이제 모임에 나오면은 자세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서부권에서 왜 인생 역전이 되느냐? 여기 구조 4천억에다 제가 캐션 마크 붙여놨습니다. 이 캐션 마크는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금액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1년에 적게 인적이 할 때는 전국적으로 토지보상비가 14조, 15조, 16조예요. 그 다음에 많을 때 약 30조까지 가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2019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부천시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그 다음에 고양시, 여기까지의 시의 요쪽 지역에만 나오는 토지보상금이 10조라고 우리는 돈을 갑니다. 이게 저기 충청도에 가서 땅 투자할까요? 이 돈이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갈까요? 아니면 이 돈이 수도권의 서동쪽인 저기 남양주나 이런 데 갈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좋다 이거예요. 용인이나 이런 데 갈 것 같으세요? 많이 안 갑니다. 이 지역 특성이라 우리는 건 예를 들어서 용인 쪽에서 화성 쪽에서 동탄 신도시에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창릉 신도시가 생긴데 그러면은 과감한 사람이 나올 줄 알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숙 신도시 있죠? 그 남양주에 왕숙 신도시가 있으면 그 돈의 보상금의 대부분은 뭐냐면 포천으로 많이 갈 거로 저는 벌써 예측했어요. 그 다음에 가평으로도 가고 양평으로도 가고 구리로도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뭐냐, 이쪽에서 나온 돈들은 토지보상금은 대부분 이쪽으로 갑니다. 저것이 옛날에 파주 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이 나왔을 때 1,000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알으셨어요? 그 파장을 갖다가 전문가라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예측하는 유튜브 한번 보셨어요? 그거 예측한 블로그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이쪽 지역에 이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대충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창릉 신도시 위치들 봐보면은 요거는 국토부에서 요게 1번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찍은 사진, 5번에서 6번에서 10번에서 찍은 사진의 번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자료가 어딨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검색어만 치면 돼요. 검색어만 치면은 관보에 이러한 내용이 게시가 돼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블로거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대단한 양 하는데 다 이미 공고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여기 옛날에 34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사죠, 예비사. 34.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전역입니다. 화전역에 항공대학이 있는데요. 요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좀 보이시죠? 요것이 원흥지구입니다. 이쪽에 아파트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삼성지구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그러면 이러한 여파가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얘기한 대로 이쪽 지역에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서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를 갖다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걸 보자 이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 서부선 환승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양선에 세절에서 향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창릉지구로 해서 화정지구로 해서 대곡으로 해서 고양시청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요것이 바로 무슨 선이냐면 교외선인 거예요. 교외선.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교외선 그 녹슬고 없잖아요. 없기는요. 이쪽에 고양시청이나 이쪽에 가보세요. 레일 있죠? 레일 녹슬은 게 아닙니다. 반짝반짝 하는 거를 갈아놓고 침목도 뭘로? 옛날 나무 아닙니다. 세멘 콘크리트로 침목 갈아놔놓고 자갈도
최신 자갈에, 왜냐면 자갈이 요즘 자갈 깬 게 지금 당장 눈에, 왜냐면 철도 벌써 다 놓고 여기는 시험에서 1년에 두세 번씩 철도가 다닙니다. 또 군용열차도 또 여기 다닙니다. 바로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땅값이 쌌을 거 아니에요. 이때 들어가서 좀 몇 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생 역전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사서 인생 역전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응암동에 연립주택 사면 인생 역전해요. 2억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역전은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고양선이 대곡에서 왜 고양시청까지냐? 고양시청 들어가는 입구에서 봐보면 그 철도 교각도 새로 났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놔 드려놨어요. 그린벨트라고 그러는 건 결국은 개발하지 말라고 그러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99년도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내년도 7월 1일 날로 나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뭐 공원이고 도로고 해제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거하고 그린벨트가 그때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가 뭐하세요. 그래서 아니 10,000원이면 되세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풀어주는 그린벨트 풀린다라고 그러죠. 다른 말 전혀 듣지 마세요. 그린벨트 풀리는 건 딱 4가지입니다. 첫째, 국책사업이에요. 요번에 창릉 신도시는 뭐예요? 창릉 공공주택지구예요. 옛날에 보금주,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과천 지식정보타운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뭐냐? 지역현안사. 이거는 국가에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동네 마을에서 풀어먹는 거, 그것이 죄송합니다. 풀어먹는다라고 그런 거, 풀어갖는 것이 뭐냐면 그게 집단취락지고 집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대중소 마을인데 이건 이제 동네 국가나 시군이냐.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허공에서 자르다 보니까 잘못 잘려진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일반 조정 가능 지역에서 그린벨트 풀리는 건 딱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풀렸다라는 건 땅이 풀리는 것. 그 다음에 몸뚱이가 풀리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 내 행위 제한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2개 다 해요. 2개 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모르시죠? 옛날에 그린벨트 지역 가보면은 스레트 집이야 전부. 그렇죠. 근데 요즘 가보면은 무슨 성 같은 집들이 많이 생겼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유아원 같은 집들이죠. 이게 왜 생긴 거야? 바로 행위. 야, 너 옛날에 스레트 집 살았냐? 아, 그거 가지고도 유치원 돼, 목욕탕도 해, 모두 해, 건물도 지어.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가면 건물이 2층, 3층, 4층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몸뚱이에 그것 때문에 대박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린벨트가 풀렸대. 그러면 땅 풀린 게 아니고 몸뚱이 풀리는 게 더 대박이에요. 이런 내용을 한번 알자라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 시흥시입니다. 약 90% 정도가 시흥시였는데, 시흥시의 옛날 인구가 10여만 분이 안 되는데, 시흥시가 지금 인구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50만 명의 인구가 몰릴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흥시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많이 까디집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PPT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모형을 넣는 게 있어요. 이걸 넣을 때 이게 이제 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꺼져가지고 안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그린벨트를 분석하는 거.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와 같은 신도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과천 신도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그 어디입니까 창릉 신도시든 어느 신도시든 가셔, 왕숙지구를 가시든 어느 지구들 가셔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산지구, 하남시의 교산지구를 가든 주변이 전부 그린벨트야. 그러면
그린벨트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런 걸 알지, 그거 몰라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웃었는데 이 화면이 앞에 준비했던 화면이 전부 깨져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해놨는데 여러분들 화전동 446의 15번지 이게 집단 칠학지의 집중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은 자, 이 지번을 봐라.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지금 얘기한 공보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고시일자 2017년 4월 20일 날 그래가지고 고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집단치구의 결정 및 지형도 고시다 라고 해서 여기에 봐보면 벌고개라고 그러는 걸 이거를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벌고개, 국사봉, 은하교 주변, 탕제발, 서화천지구. 그런데 용두동 1-8번지를 쳐볼 것 같으면 이것이 여러분 34단 정문 앞쪽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에서 이거 집단 칠학지구를 집중 분석을 해서 해제를 해준 거예요. 해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봐보면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도면이 올라가 있어야 이게 진짜 땅꾼이고 토지 전문가예요. 그냥 맨날 국토부나 또 아니면은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신문에 뉴스에 나와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한 거 절대 전문가 아닙니다. 아주 자신납니다.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 지역이 지금 얘기하는 창릉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변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서원흥이죠. 자, 여기 원흥지구죠. 화정지구죠. 강매역이죠. 화전역이죠. 여기가 향동, 여기가 수색입니다. 여기가 상암동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이 어떻게 퍼져나갈 건가는 바로 전부가 이 색깔, 하늘 색깔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이 그린벨트에 여기 빨간 점이 있어요. 요거 이제 다시 지워볼게요. 요같이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점들이 있어요. 요거는 보편적으로 칠학지구라고 그래요. 이거 전부 옛날에 다 그린벨트입니다. 여기 다 그린벨트예요. 화전만 일부 빼놓고는 요 화전의 일부만 빼놓고는 다 그린벨트예요. 여기 덕양동도 다 그린벨트예요. 다 그린벨트입니다. 아주 제가 자신 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탄생이 정확하게 2001년도에 99년도에 위헌 판결 받으면서 이때 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왜 그러냐, 그때 제가 책을 지었습니다. 그린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는 책을 해놨는데 이것이 과거의 도시계획법에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책을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협회에 오시거나 그러면은 아유 1,000원씩만 내놓고 속은 저거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파는 게 기억나는데 그때에 내가 그린벨트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있다는 거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빨간 점은 뭐냐? 이게 그 유명한 집단 칠학지구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들은 뭐냐? 그냥 칠학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와 같은 지역을 해제했을 때는 난개발을 우려서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주변을 갖다 들어가야 되지. 무슨 지금 원흥지구, 또 지금, 원흥지구, 지금 창릉지구, 창릉신도시, 창릉신도시 분석해서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브로그 한번 봐보세요. 거기 뭘 들어가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서 뭘 들어갈 거예요? 나 참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에 뭐 최고의 이름 있는 분들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냥 무료로 다 복사비만 받고 그냥 가르쳐 드릴 테니 아무 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한 창릉천이에요. 창릉천에 이게 집단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는 그린벨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도 모르는 전문가 대다수예요.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거예요. 우선 해제냐 이거냐 뭐냐.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화전동 446에 15번지 한번 쳐봐 보세요. 검색어로 한번 쳐봐 보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446의 15번지 집단 취락지구 나오죠.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예요 아직도. 그럼 이쪽 지역에 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할 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여기 뭐야? 창릉 공공주택 예정지. 아이고, 이거 수용되는구나. 아시죠?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보자. 이게 지금 얘기하는 집단지 화전동 446의 15번지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죠? 해제, 관보에 고시된 거 보여드렸죠? 이게 벌말이에요. 여기 지번을 갖다, 요 지번도 써놨는데 또 없네. 지금 여기가, 여기에서 요게 요 지역이고, 요게 빨간 게 이 지역이에요. 그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또 보자, 이런 얘기예요. 봐보면은, 여기는, 화전동 459의 3번지. 제가 샘플로 요거 하나 찍은 거예요. 여기 봐봐. 주변은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한번 봐볼까? 일종 일반 주거의 지구 단위 계획 나오는데 어떻게 돼? 그린벨트가 아닌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일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보시는 이 지역이 여러분들 어딘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지역이 5번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여러분, 아니, 바보도 아닌, 바보여도 다 이거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놓고 검색을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다 뒤져본 건 아닌데, 하여간 한 10몇 개 정도 슬쩍슬쩍 봤어요.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경매 분석이나 뭐 아파트 분석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토지 분석은 최고 전문가라 우리는 분들도 이런 거 하나 분석하는 거는 한 건도 없더란다니까. 하도 그래서 한심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분석 기법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은 어떻게 갈 건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해. 이게 바로 34단 정문 앞에 사진 몇 번? 5번 앞에 있는 거예요. 분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샘플로 해줘요. 이걸 롤모델 분석 기법이라고 그래. 이걸 가지고 검단 신도시 지금 개발하고 토지 보상이 다 끝났어. 그러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야.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석 때 시간 나시면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 이 4개 신도시 한번 주변 한번 돌아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돌아보시고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에서 아니면 지역이 저 왕길 지구로 갈 거냐 아니면은 검단 사거리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예측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5년이 땅은 뭐예요?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황막사에 검색어 한번 치고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땅 소개하는 거 없습니다. 뭐 제자들 뭐 다 알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자료 데이터 다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땅 찾고 중개업소 찾고 그렇게 해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